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디지털 세상. 그 화면 뒤편에선 사실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보안의 세계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보고 무언가를 클릭하고 스크롤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요, 전 세계에선 수많은 사이버 공격과 방어가 정말 쉴 틈 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득 궁금해지지 않나요? 과연 나와 내 소중한 정보는 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안전한 걸까요? 자,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먼저 알아야겠죠? 해커들이 도대체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는지 그들의 무기고부터 한번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주요 공격 기법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때요. 해커들이 노리는 거요. 사실 파고들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크게 보면 이 네 가지예요. 첫째, 여러분의 개인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정보 그 자체. 둘째, 시스템을 아예 망가뜨려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 셋째, 서비스를 마비시켜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직접적인 것, 바로 돈입니다. 랜섬웨어가 대표적이죠. 이 모든 공격은 결국 이 네 가지 욕망 중 하나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무기는 인젝션 공격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스템에 살짝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악성 코드를 슬쩍 주입하는데 마치 이게 정상적인 명령인 척 위장하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은 깜짝 속아서 이거 원래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고 해커가 원하는 대로 비밀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 공격들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시스템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역이용한다는 거예요. SQL 인젝션은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를 믿는다는 점을 노리고요. XSS는 사용자가 이 웹사이트는 안전할 거야 라고 믿는 점을 파고들죠. 그리고 CSRF는 서버가 로그인한 당신을 믿는다는 점을 악용합니다. 신뢰가 순식간에 약점이자 무기가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요, 단순히 치고 빠지는 공격 말고요. 진짜 무서운 놈들이 있습니다. 바로 APT, 지능형 지속 위협인데요. 이건 정말 스파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목표로 삼은 조직에 아주 조용히 침투해서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발각되지 않고 숨어지네요. 그러면서 핵심 정보를 계속해서 빼내가는 정말 끈질기고 치밀한 공격이죠. 이 APT 공격이 얼마나 체계적이냐면요. 사이버킬 체인이라는 작전 순서가 있을 정도예요. 보세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목표를 정찰하고 맞춤형 무기를 만들고 이걸 전달해서 실행에 옮기고 원격으로 조종하다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이건 그냥 범죄가 아니라 아주 잘 짜인 군사작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격자의 날카로운 창을 봤죠? 하지만 모든 창에는 그걸 막아낼 방패가 있는 법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보안하면 막 복잡한 토딩이나 장비를 떠올리시는데요. 진짜 방어의 시작은 의외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람과 규칙, 즉 관리적, 물리적 방어에서부터 시작돼요.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방어선이죠. 관리적 보안,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의 보안 수칙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인은 출입 금지, 비밀번호는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기, 수상한 메일은 절대 열어보지 않기 같은 거요. 무엇을 어떻게 지킬지 이런 약속과 규칙이 명확해야 방어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항목들 그냥 서류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 조직을 지키는 작전 계획이고 훈련 매뉴얼인 셈이죠. 어떤 규칙을 세우고 보안 정책, 우리 팀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인력 교육, 만약의 사태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BCP 미리 다 정해놓는 거예요. 기술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기반을 다졌으니까요. 이제 진짜 전쟁에 나설 시간입니다. 실제 공격을 막아내는 기술적인 무기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죠. 데이터 방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암호화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칭키. 이건 똑같은 열쇠 하나로 문을 잠그고 여는 거예요. 엄청 빠르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열쇠를 상대방한테 안전하게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게 비대칭키입니다. 이건 아예 자물쇠랑 열쇠를 한 쌍으로 만들어서 자물쇠, 즉 공개키는 아무한테나 막 나눠줘요. 나한테 편지 보낼 때 이 자물쇠로 잠가서 보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딱 하나뿐인 열쇠, 즉 개인 키는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훨씬 안전하겠죠? 대신 좀 느려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둘을 섞었습니다.
안전한 비대칭 키로 빠른 대칭 키를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요. 똑똑하죠? 방화벽은요, 우리 네트워크의 최전선을 지키는 든든한 문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입자 명단을 딱 들고 서서 허가된 사람만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건 안전한 신호네? 통과. 이건 좀 수상한데? 차단. 이렇게 트래픽을 일일이 감시하고 제어하는 겁니다. IDS랑 IPS, 이거 헷갈리기 쉬운데요. 아주 간단한 비유가 있어요. IDS는 CCTV 같은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다 하고 경보를 울려주기만 하죠.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반면에 IPS는 문 앞에 서 있는 경비원입니다. 도둑을 발견하는 즉시 달려가서 제압하고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는 탐지에, 다른 하나는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확실히 다르죠? 보안이라는 건요, 절대 한 가지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중세시대 성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 겹의 방어막을 칩니다. 성문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접근 제어, 성 밖으로 나갈 땐 비밀 통로를 이용하고 VPN, 성 안의 보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DLP, 이런 식으로요. 한 겹이 뚫려도 다음 방어선이 버텨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격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방어 기술도 끊임없이 진화해야만 하거든요. 과연 이 전쟁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 보안의 가장 큰 위협, 단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양자 컴퓨터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암호체계는요,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아요. 현재 슈퍼컴퓨터로도 수천, 수만 년이 걸리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그 문제를 단 몇 초 만에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만능 열쇠가 등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찔하죠? 하지만 과학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방패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예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엿보는 순간 데이터가 망가져서 도청이 불가능한 통신 기술을 만들거나, 이게 QKD 아니면 양자 컴퓨터조차 풀기 어려운 새로운 종류의 더 어려운 수학 문제로 암호를 만드는 이게 PQC 연구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보안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성벽 안은 안전하고 밖은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성곽과 해자 모델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제로 트러스트, 말 그대로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모델이 대세입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이든 외부에 있는 사람이든, 그게 기계든 사람이든 모든 접근을 일단 의심하고 매번 철저하게 검증하는 거죠. 시대가 변한 겁니다. 결국 디지털 보안은 끝이 없는 경주와 같습니다. 창은 계속해서 더 날카로워질 거고 방패는 그에 맞춰서 더 단단해져야만 하죠.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과연 그냥 구경꾼일까요? 아니면 내 정보를 지키는 최전선의 병사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지금 누르는 다음번 클릭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